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우리 챕터 9, 이제 분사라는 친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일단 분사라는 거는 원래 모양은 동사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모양을 조금 바꿔서 동사가 아니라 이제 형용사로 아이를 바꾼 거를 우리는 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원래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 역할하는 거니까 이 두 개의 역할을 분사라는 아이가 그대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분사에는 종류가 두 가지인데 밑에 있는 요 표를 좀 먼저 살펴볼게요. 분사에는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예요. 과거 분사 그리고 현재 분사라고 있는데 현재 분사는 이제 어떻게 생겼냐? 동사에 우리가 ing를 붙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얘가 가지는 의미는 뭔가 능동으로 이루어지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라는 의미를 가질 때 현재 분사를 사용해요. 자, 그래서 이 뜻이 너무 중요해요. 자, 얘가 가진 뜻 두 개 밑줄 쳐놓을게요. 뭐뭐 하는 중인 또는 뭐뭐 하게 하는 또는 그냥 뭐뭐 하는 요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과거 분사는 우리가 동사의 이제 3단 변화형 중에 제일 끝에 있는 PP형으로 모양을 바꿔주고 얘가 가지는 뜻은 딱 현재 분사의 반대. 그래서 능동이 아니라 수동. 그리고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완료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게 과거 분사입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 뭐뭐 된, 뭐뭐 해진 또는 뭐뭐 해버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얘네들이 문장에서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 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거 문장 보시면 자, I saw a crying baby. 자, 나는 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를 봤냐면 울고 있는 아기를 봤다. 우는 아기를 봤다. 여기 있는 crying이라는 게 동사로 쓰이는 게 아니라 문장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분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울다가 아니라 해석할 때도 울고 있는 진행의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자, I fixed a broken TV라고 하면 자, 나는 고쳤습니다. 고장 나진 TV를. 자, 여러분 TV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고장 낸 게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서 고장 나아진 거니까 과거 분사로 수동의 의미로 고장 나아진 broken TV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두 문장 좀 살펴볼게요. 자, I saw Jack. 나는 잭을 봤습니다. 근데 잭이 뭐 하는 걸 봤냐면 스테이지 무대에서 singing 노래하는 것을 봤습니다. 문장 구조를 살펴보면 나는 보았다. 잭을 목적어에 해당해요. 근데 이 목적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는 걸 봤다. 그래서 지금 5형식 문장에서도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로 지금 분사가 사용이 된 거고 현재 노래를 하고 있는 거니까 ing로 현재 분사 이렇게 적어주신 겁니다. 마지막 자, I found 나는 발견했어요. 그 금반지가 이미 뭐 되었다는 거 이미 훔쳐졌다는 거, 도난당했다는 걸 발견했다. 마찬가지로 지금 already stolen 이라는 부분이 앞에 있는 gold ring이라는 목적어를 보충해주고 있으니까 목적격 보어인 거고요. 자, 이때는 여러분, 자, gold ring, 그 금반지의 입장에서는 훔친 게 아니라 훔쳐진 거, 도난을 당한 거니까 우리는 과거 분사로 지금 PP를 적어주신 겁니다. 됐죠? 이게 분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자, 또 하나 더. 이 분사라는 친구들이 다른 동사랑 결합을 해서 뭔가 다른 동사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뭐냐면 우리 현재 분사 ing 앞에 비동사 붙이게 되면 she is writing a letter. 어떤 현재 진행 중이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요. 과거 분사 앞에 비동사를 붙이게 되면 우리 be 플러스 pp 뭐라고 하죠?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a letter is written by her. 한 편지가 그녀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런 식으로 수동태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pp 앞에다가 우리가 have를 붙였을 때는 그때는 어떤 뜻? 완료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완료라고 하죠. She has written a letter. 그녀는 편지를 썼다.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이 분사라는 아이들은 혼자서 사용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이런 비동사나 have 동사랑 합쳐져서 다른 어떤 다양한 동사의 의미를 만들기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서
아까 과거분사라는 거는 수동 그리고 완료의 의미, 즉 과거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했고 현재분사는 현재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현재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기억나나요? 형용사적 적어놓을게요. 자, 형용사적 용법이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분사들이 형용사 역할한다 했으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이 아이들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의미적으로는 지금 투부정사는 우리가 해석할 때 뭐뭐 할이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얘는 미래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과거의 의미, 현재 분사는 현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투부정사는 보통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문장 보시면 자, I am seeing a leaf to fall 이라고 하면 자, 나는 떨어질 나뭇잎을 보고 있다. 즉 떨어지려고 하는 어떤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요. 자, I am seeing a falling leaf. 나는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고 있다. 이거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현재 그리고 진행의 의미를 갖는 거죠. 마지막으로 과거분사는 I am seeing a falling leaf. 나는 이미 떨어진 나뭇잎을 봤다. 즉 떨어진 나뭇잎은 과거 그리고 완료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비교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세 번째 거 보시면 우리 현재 분사가 지금 방금 배우기를 동사에 ing 붙인 거를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했죠. 근데 앞에서 배운 것 중에서 우리 동사에 ing 붙인 거 동명사라는 아이를 지난 시간에 배웠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두 개의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봤을 때 얘가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를 구분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동명사라는 거는 일단 우리 의미적으로 얘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동사가 아니라 이제 문장에서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ing를 붙여서 뭐 만든 거? 명사로 만든 거를 우리가 동명사라고 했고요. 현재 분사는 우리가 방금 배우기로 동사가 아니라 이제는 뭘로? 형용사로 바꿔서 역할하는 거, 그거를 분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가 일단 문장에서 하는 역할 자체가 동명사는 명사, 현재 분사는 형용사, 이렇게 역할 자체가 다르고 해석되는 방법도 다르겠죠. 그래서 자, 먼저 명사 앞에 왔을 때 동명사는 보통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 하기 위한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a living room 이라고 하면 생활하고 있는 방 이렇게 해석을 안 하죠. 생활을 하기 위한 방 이런 식으로 보통 어떤 용도인지 어떤 목적인지를 나타내주는 문장이에요. 예를 들어 sleeping car 이라고 하면 잠자고 있는 차라고 하면 당연히 해석이 어색하죠. 잠자기 위한 차 이렇게 되는 거고요. sleeping bag도 그래서 잠자고 있는 가방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가방이다 라고 해서 우리 이거를 침낭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미면서 해석을 할 때 뭐뭐하기 위한이라고 해석되는 거는 우리가 동명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현재 분사는 우리 아까 위에서 의미 봤던 것처럼 뭐뭐 하고 있는 또는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면 그건 현재 분사예요. 그래서 sleeping baby, 잠자고 있는 아기, 노래하고 있는 소녀, 떠오르고 있는 태양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난 문장에서 보어로 사용이 될 때는 어떻게 의미가 다르냐? 일단 자 여기 보시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거는 동명사. 그 다음에 우리 현재 분사는 해석 똑같습니다. 뭐뭐 하는 중인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돼요. 그래서 my hobby is collecting coins 라고 하면 내 취미는 동전을 모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죠. 반면에 현재 분사는 이 스토리는 놀라운 것이다, 놀랍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이때 amazing은 놀라운, 놀라게 하는 이란 뜻의 분사로 쓰인 거. Then my son is coming, 나의 아들이 오는 중이다, 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으니까 현재 분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우리 동명사랑 현재 분사까지 비교를 해봤고요. 이제 넘어가서 그래 분사가 그래서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분사의 역할은 누구의 역할이랑 똑같다? 형용사의 역할이랑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에서 사용되는 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명사를 수식하는 게 형용사의 용법이었죠. 형용사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보면 자, Mom takes care of a crying baby. 엄마는 울고 있는, 우는 아기를 돌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I am picking up fallen leaves라고 하면 나는 떨어진 나뭇잎을 줍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다 뒤에 있는 요 명사, baby, leaves 이런 명사들을 어디에서 앞에서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분사가 혼자 단어를 꾸밀 때는 명사보다 앞에서 꾸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분사가 혼자 쓰일 때가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랑, 즉 다른 단어들이랑 구를 이뤄서 함께 꾸밀 때, 뭔가 덩어리로 길게 꾸밀 때는 앞에 있으면 너무 기니까 이렇게 뒤로 보내서 꾸밉니다. 예를 들어서 Mom takes care of a baby. 아기를 돌봐요. 근데 어떤 아기냐면 crying on the bed. 침대에서 울고 있는 아기. 지금 단어가 하나가 아니라 on the bed라는 표현까지 분사 구를 이뤄서 꾸미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수식을 해서 꾸민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것도 나는 떨어진 나뭇잎을 줍는데 어디에 떨어진 나뭇잎이냐면 땅에 떨어진 나뭇잎을 줍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단어가 분사가 혼자가 아니라 다른 단어들과 함께 꾸미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볼게 우리 보어의 역할입니다. 자, 보어의 역할은 우리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보어는 우리가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가 있고 그리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격 보어가 나오는 문장은 이 형식 문장, 즉 주어, 동사, 그리고 주격 보어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이 형식 문장이고 오 형식 문장은 이렇게 생겼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생긴 모양이 오 형식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주격 보어 자리 또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쓰인다? 요 분사가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밑에 거 한번 살펴볼게요. The movie seems boring 이라고 하면 그 영화는 지루해 보인다 이런 뜻이죠. 지금 문장의 구조를 좀 파악해보면 그 영화는 주어, 뭐뭐해 보인다, 동사. 자, 근데 이 문장의 맨 앞에 있는 주어가 어때 보이냐면 boring, 지루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장 맨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고 주어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주격 보어 자리에 어떤 모양이 쓰였나 봤더니 boring이라고 하면 옆에 나와 있네요. 지루하게 하는 이라는 뜻의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에 해당하죠. 그래서 그 영화는 지루해 보인다. 즉 영화가 뭔가를 지루하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boring이라고 쓰는 거고요. 두 번째 보면 he looks so tired. 그는 뭐뭐해 보입니다. 근데 어때 보이냐면 so tired. 피곤해 보여요. 자, 피곤하다라는 건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면 지금 문장 맨 앞에 나온 주어에 대한 설명이니까 주격 보어에 해당하죠. 그래서 그의 상태는 아주 지쳐 보인다, 피곤해 보인다 이렇게 돼서 지금 tired라는 과거 분사가 어디에? 주격 보어 자리에 쓰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형식 문장에서는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어떻게 쓰이냐, 분사가 어떻게 쓰이냐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거 문장 보시면 the news, 그 뉴스는 만들었습니다. 나를, 목적어죠. 근데 이 목적어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놀라게 만들었대요. 우리 지금 여기 논란이라는 표현이 문장의 주어가 아닌 이때는 나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즉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라고 해서 얘를 우리는 목적격 보어라고 합니다.
내 상태가 지금 무언가에 의해서, 뉴스에 의해서 놀람에 당한 상태니까, 놀라진 상태니까 우리는 surprised라고 해서 지금 과거 분사를 써주신 거예요. 넘어가서 자, Michael Jordan is making the game exciting 이렇게 돼 있죠. 마이클 조던은 is making 만들고 있어요. 그 게임을 마찬가지로 목적어죠. 근데 이 목적어인 게임을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 흥미롭게 만들고 있대요. 신나게 만든대요.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주는 즉 목적어 자리에 있는 애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얘는 우리가 목적격 보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의 상태가 뭔가 흥미를 느끼게 하고 있는 거, 흥미를 느끼게 하고 신나게 만드는 어떤 능동의 의미니까 우리는 exciting이라고 해서 ing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1번에서는 우리가 주어의 상태를 보충해주는 걸로 사용되는 주격 보호를 봤고요. 두 번째에서는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어떤 거? 목적격 보호를 본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넘어가셔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감정 동사를 감정 분사로 만든 이 표현들 조금 살펴볼게요. 별표 좀 쳐볼게요. 자, 우리 감정 동사라는 거는 보통 어떠어떠한 감정을 들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요거 많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자, excite라고 하면 흥미를 갖다가 아니라 흥미를 갖게 하다. 즉 이러한 감정이 들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bore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지루하다가 아니라 지루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surprise라고 하면 보통은 쌤이 surprise가 무슨 뜻이니? 라고 물어보면 놀라다라고 대답을 보통 하는데 전혀 아니고요, 여러분. surprise라고 하면 놀라는 감정을 들게 하다, 즉 놀라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satisfy, 만족하다가 아니라 만족하게 하다, 만족시키다. disappoint라고 하면 실망하다 아니고 실망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사들에 우리가 ing를 붙이거나 또는 ed를 붙이면 이제 그게 문장에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고 가야 돼요. 일단 지루하게 하다라는 뜻이었으니까 boring이라고 적게 되면 우리 아까 현재 분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 뭐뭐 하는, 뭐뭐 하게 하는 요런 의미였죠. 그렇기 때문에 boring이라고 하면 지루하게 만드는, 즉 지루하게 하는 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얘를 PP 모양을 만들어서 과거 분사를 쓰게 되면 이때는 뭐뭐 된, 뭐뭐 되어진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느끼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느낌을 받게 된 대상이 쓰는 표현이에요. bored라고 하면 이제 지루함을 받은, 지루함을 느낌을 받은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 감정 동사를 현재 분사, 즉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를 만들게 되면 이때는 능동의 뜻으로 감정을 어떤 느끼게 하는 원인의 뜻을 갖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얘를 우리가 pp를 붙여서 과거 분사를 만들게 되면 이때는 수동의 뜻이 되기 때문에 그 감정을 받은, 감정을 느끼게 된 이라는 뜻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현재 분사는 보통 어떨 때 쓰냐? 이 감정의 현재 분사는 그 감정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 나왔을 때는 ing, 능동의 현재 분사 쓰면 되는 거고요. 과거 분사는 반대로 그 느낌을 준 게 아니라 그 느낌을 받은, 수동으로 받은 대상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pp, 과거 분사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terest라는 단어도 재미를 느끼게 하다니까 그 쇼는 정말 흥미롭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the show is interesting 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쇼라는 게 사람을 재미있게 하는, 재미를 주는 능동의 대상이니까 the show is interesting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반대로 내가, 주어가 나일 때 내가 그 쇼를 보고 재미를 느꼈어. 재미있는 감정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는 I was interested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주어나 뭐 꾸며주는 그 명사가 뭐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감정을 주는 대상이면 ing, 감정을 받는 거라면 pp형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우리 confuse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그 수업은 정말 혼란스럽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The class is confusing일까요? The class is confused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수업의 입장에서는 그쵸. 혼란스러운 감정을 유발하는, 주는 거니까 the class is confusing 이라고 적는 거고 예를 들어 주어가 학생들이야. 학생들이 그 수업을 듣고 혼란스러웠다. 혼란스러운 감정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거면 그때는 the students were confused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됐죠, 여러분? 이 감정 동사를 감정 분사로 만든 이 표현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니까 잘 기억해 놓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